2015년 8월 2일 러시아의 프리다이버 나탈리아 몰차노프는 스페인 포르멘테라 지역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탈리아는 수심 40m를 내려간 뒤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학생이 아니라 41개의 세계 기록과 함께 여성 최초로 CWT 100m 잠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였습니다. 며칠에 걸친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명의 위대한 도전자를 잃었습니다. 많은 프리다이빙 자격증 코스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수심 40m입니다. 단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론과 실습 수업은 수심 30에서 40m 정도에 맞추어져 있고 달성과 함께 모든 자격증 코스는 끝납니다. 그런데 왜 40m일까요? 아무리 프리다이빙을 오래 즐긴 사람이라도 세계 기록을 수차례 달성한 선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인간입니다. 사람의 폐는 풍선과 같습니다. 공기를 가득 넣으면 커지고 공기가 빠지면 작아지죠. 풍선의 공기를 모두 빼내고 아무리 쥐어짠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풍선 고무 조각은 남아있듯이 인간의 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30m 수심에서 공기의 부피는 지상의 4분의 1, 40m의 수심에서 공기의 부피는 지상의 5분의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에서 40m 정도의 깊이까지만 인간의 폐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차이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전체 폐 크기의 20%, 여성은 25% 정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깊은 수심을 내려가는데 생물학적으로 더 유리한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50m, 70m, 100m도 넘게 잠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유류며 우리 몸이 잠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수를 하면 우리의 몸은 반사적으로 더 깊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도록 MDR이라는 스위치를 켭니다. MDR로 인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말단의 모세혈관까지 흐르던 피가 심장과 뇌, 피와 같은 주요 장기로만 몰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를 비롯해 주요한 장기들을 수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폐가 40m 이상의 깊이에서도 짜부러지지 않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MDR 덕분입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탈리아의 안타까운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덜 심각한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30m라는 수심은 처음 내려가 보는 사람에겐 물론이고 오랜 기간 훈련하고 깊은 수심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한계 수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포유류이자 지능과 몸집이 비슷한 돌고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다. 온다. 안녕. 이 돌고래들은 태평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피너 돌핀입니다. 이 돌고래들의 최대 잠수 시간이나 깊이는 인간보다 깊고 길지만 실제로 이들이 일상적으로 잠수하는 깊이는 40m를 넘지 않습니다. 바다는 변수가 많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변수는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바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가 닿는 곳은 15에서 20m 정도입니다. 30m 이상의 깊이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에 수면에 있는 버디가 육안으로 다이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능숙하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버디가 아닌 이상 다이버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력 문제도 있습니다. 맨몸의 인간은 10에서 15m 구간에서 중성부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이에서는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사람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깊이에선 음성부력이 발생합니다. 중력이 끌어들이는 대로 점점 가라앉으며 깊이 내려갈수록 점점 속도는 빨라집니다. 다이빙에서는 프리폴이라고 합니다.
얕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버디가 금방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사람은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20m 이상의 바닷속에선 문제가 생겨도 금방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더 깊은 바닷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죠. 30m 이상의 바닷속은 아주 차갑고 어두우며 기분 나쁜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한 푸른 바다는 정말 드뭅니다. 어두컴컴한 깊은 바닷속에 내려갈 땐 바닥이 보이는 곳이라면 갑자기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힐까 신경이 쓰이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라면 거대한 허무의 공간 속에 홀로 남겨져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도 쉽습니다. 종종 익스트림 스포츠라 오해받긴 하지만 프리다이빙은 운동 능력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은 뇌고, 이 뇌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숨을 참는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에서 수면과 수중의 조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고, 급격한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화는 매일 그리고 매번 일어납니다. 이곳은 제주도 바다인데요. 아주 얕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면과 수중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이렇게 물속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여러 외부 요인들이 겹쳐 수심 40m는 자격증 코스의 마지막 관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30m를 넘어 50m, 60m 이상의 수심을 내려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표정은 다양하고 매번 여러분께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격증 코스를 끝내고 깊은 수심에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수심을 정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심 40m, 우리의 한계가 분명함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다에선 항상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